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정치 세력화의 목표는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회원들이 그러한 정치적 행위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찬성이 되었던 반대가 되었던 의견을 더 많이 내주시는 게 목표입니다. 4명의 후보가 간담회가 진행되면 우리 협회에서는 이 4명의 후보가 진행한 간담회를 편집해서 회원들에게 그대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각 후보 또는 지금은 정당이겠죠. 정당의 정책본부에게 우리 협회가 제안하고 있는 4대 의제, 8대 핵심 공약, 15대 과제 또는 영역적 과제에 대한 수용 여부를 질의합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적극 수용 또는 미수용, 장기 검토 이런 형식의 답변을 받아서 그러한 정책 자료들을 분석한 표로 만들어서 회원들에게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투표하기 전에 후보가 복지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정당은 우리 사회복지사협회를 포함한 복지국가 실천연대가 요구한 공약들을 어느 정도 수용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공약을 수용하기 위한 정말로 후보의 약속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평가들이 회원들에게 충분히 제공돼야 되기 때문에 회원 여러분께서는 협회가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회원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봐주시고 결정해 주시라는 겁니다. 논의들이 저는 더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회장으로서 회원들이 모아주신 의견을 따라가겠습니다. 투표를 하라고 하면 할 것이고 투표를 하지 마라 하면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사회도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가지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되 의견 표현은 굉장히 저희가 전문가답게 우리의 의견을 자유롭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표현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전국적인 단일임금 체계라는 것, 사회복지사의 안전 이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만드는 것, 인력을 확보하는 것, 이걸 따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치력을 더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필요하다. 그 극대화는 우리가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겠다라는 선언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대선에서는 우리가 정말 중립적인 입장, 물론 그 중립적인 입장도 지난번 대선에서도 특정한 후보를 지지한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 비판도 했었지만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당들과 정책 협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우리 협회 또는 우리 사회복지계가 쟁취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도 얻은 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번 대선을 준비했을 때 그럼 우리 사회복지계 또 우리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 당의 후보들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방문해서 복지국가 실천연대와 간담회를 하고 단일임금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새로운 도전이고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겠다라는 방법들을 저희가 논의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이 우리 협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 단계마다 제대로 이루어졌느냐라는 부분입니다. 특정한 후보를 지지선언을 하자라는 논의 과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회장단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회장님들과 7분이 모여서 이러한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게 되는 과정, 장단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두 번째, 17개 지방회장단 회의를 거쳐서 지방회장단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장점, 단점, 말씀드렸던 문제점 이런 부분들에서 또 소통이 이루어졌고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방회장단 회의를 통해서 자 그러면 이사회에서 논의를 하자. 그래서 이사회를 저희가 지금 3번 했고요. 앞으로 또 한 2번 더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사회에서는 그러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도전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첫 번째 이사회, 두 번째 이사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대의원총회에서 찬반 여부를 물어보자. 대의원총회에서 찬반 여부를 물어본다는 게 동의했고 세 번째 이사회에서 그 찬반 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물어볼 것인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할 것인가, 그 다음 구체적인 문항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 번째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는 그
그 이사회에서 이거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들에게 이러한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주십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곧 전국에 있는 전체 회원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자세히 정리해서 다시 이제 메일로 또는 카드 뉴스로 전달해 드릴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이사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특정한 후보를 지지할까를 어떤 단위에서 결정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협회 정관상에는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는 300인의 대의원입니다. 그래서 대의원 총회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완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300인으로 이루어진 대의원 총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회원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21년 회비를 낸 회원들에게 이걸 결정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21년 회원들에게 물을 것인가 여부를 첫 번째 이사회에서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사회에서는 그 단계는 동의가 돼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300인으로 이루어진 대의원총회에서 임시대의원총회나 정기대의원총회가 되겠습니다만 일정에 따라서 그 300인의 대의원들에게 한사협에서 우리 중앙협회에서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를 여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찬성하게 되면 전체 회원에게 묻는 절차를 진행하게 될 거고, 반대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일단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회장이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치권에서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하게 될 겁니다. 특정한 직능의 현 회장이 우리 후보를 지지하고 우리 당을 지지한다. 그런데 이 결정을 왜 이렇게 어렵게 이사회에서 논의를 하고 대의원총회에서 논의하고 9만 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물어보는 절차를 굳이 어렵게 할 이유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9만 명이 의사결정을 할 때 회장이 그 9만 명의 특정한 후보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협회의 민주적 조직, 우리 회원들의 전문성, 우리 회원들의 정치력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회장단 회의, 지방회장단 회의, 이사회 모든 과정에서 제 기억으로는 거의 만장일치로 모든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했다면 저는 모든 의사결정에 가부를 물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회의록에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모든 회장단의 구성원 그리고 지방회장단의 구성원, 이사회의 이사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을 회원들에게 오해 사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서로 공유해 주셨고 합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과정까지 왔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회원단체이기 때문에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의사결정을 한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회원의 의사를 묻지 않고 회장 개인이라든가 이사회가 이걸 결정했다면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협회는 회원 조직이기 때문에 어떠한 입장을 정할 때, 어떠한 방향을 정할 때 회원들의 회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회원들의 총의, 그것도 21년에 회비를 낸 회원의 권리, 의무를 다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총의를 모아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 협회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한다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으로서는 충분히 그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런 우려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정당을 왜 내가 속한 단체는 그 정당을 지지할 수 있는가라고. 물론 좋아하는 정당이 회원들이 해서 그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게 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로는 반대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그 회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낙심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전체가 참여해서 한 결정이라면 저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받아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점 때문에
이사회에서도 논의할 때 많은 회원들이 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회나 대의원총회나 3년 회비를 내는 회원이 아닌 21년도 회비를 낸 회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자. 그런 논의를 하게 되었던 점. 정치적 중립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용되는 원칙이지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고 복지국가를 결정할 때 그러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저는 정치적 입장을 가져야 된다. 그게 우리 사회복지사협회가 가지고 있는 윤리강령에도 국민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위한 활동에 지속적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윤리강령이 명시돼 있고 협회는 어떠한 정책을 결정할 때 그 정책을 필요한 정당과 지금까지 계속해서 협력해 왔습니다. 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장이 개인적인 친소 관계를 통해서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면서 협회의 이름을 도용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정말 회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게 된다는 거죠. 충분히 의견 타당성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협회보다는 정치권에서 이걸 이용하겠죠. 대선에서 우리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특정한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특정한 후보를 지지할 거다라고 정치권에서 이용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한사협회 중앙회장이 특정한 후보를 지지선을 했을 때 지방선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저는 지역에서는 다른 당의 후보를 지지했었습니다. 한사협회 결정과 전혀 다른 결정을 했었습니다. 즉 대통령 선거에 한해서 그 후보를 우리가 지지한 것이지 그 정당에서 치르는 모든 선거를 우리가 지지하는 것이다 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저는 너무 큰 확대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다음 대선에 다른 정당이 우리 사회복지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을 낸다면 우리 회원들이 당연히 다른 정당을 선택하고 그 정당으로부터 더 많은 정책을 얻어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게 훨씬 더 우리 협회가 정치력을 키우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 지방선거의 지역의 시도지사로 나오시는 분들이 각 시도에 속하 있는 자기 지역의 사회복지사들, 그 사회복지를 위한 이런 정책을 더 좋은 정책을 낸 후보를 당연히 지역에서는 또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내 지역의 일꾼을 뽑는 것과 대통령 선거를 뽑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대통령 선거는 전국을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결정하는 것이고 지역 선거에서는 각 지역에 따라서 서울에서는 우리는 이런 후보를 뽑겠다. 울산에서는 이런 후보를 뽑겠다. 저는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중립을 지키겠다. 다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거에 관해서는 우리가 결정할 이유도 없고 그거는 그 지역의 똑같은 의사결정 구조인 회장단 회의, 운영위원회, 회원총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게 민주적인 조직이고 우리 협회가 지향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사회에서 저희가 한 3가지, 4가지 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찬반 투표를 할 때 대의원총회에서 찬반 여부를 물어본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다음 진행되는 그 표는 그 투표 행위는 유효표를 결정하지 말자. 0% 몇천 명이라도 참여해도 10,000명이라도 참여해도 유효한 투표를 인정하자라는 의견서부터 우리가 주민소환제에 갔을 때 또 어떤 주민투표와 관련된 33%를 결정하자. 또 주민소환제를 시작할 때 광역자치단체는 10%, 기초자치단체는 15%가 유효한 투표다. 그래서 저희가 0%에서부터 33%를 의논해 왔습니다. 33%를 인정했을 때는 1등과 2등의 격차를 두지 않고 다득표자를 무조건 지지선을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고 10%, 15%를 의논했을 때는 한 표 차이로 1등과 2등이 났을 때 그 후보를 우리가 지지선을 할 거냐 이런 논쟁이 있어서 그러면 그 두 가지 안을 절충을 하자. 그래서 33% 유효표를 20%로 낮추고 그 유효표 중에서 1, 2부 후보의 격차를 3% 이상이 났을 때에만 우리가 지지선을 하자. 정말 몇십 표 차이, 그냥 몇백 표 차이 났는데 우리가 130만 이름으로 지지선을 할 때 그 3% 유효표 이내에 왔을 때는 최소한 우리가 이제 우리는 모집단 전체 투표니까 표본 오차는 없습니다만
여론조사에 많이 할 때 한쪽으로 나는 3.1% 바깥의 오차는 나야 우리가 지지선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 3% 유효표라는 것을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여러 회원 여러분께서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또 저희가 이게 또 충분히 저희가 회원 게시판을 통해서 의견을 또 엿줄 때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면 저는 이사회에서 아직 결정된 것 결정을 했지만 이사회라는 것은 회원들의 의견을 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충분히 재논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1월 10일부터 12일에 윤석열 후보와의 간담회 그리고 1월 17일 안철수 후보와의 간담회가 돼서 네 후보와의 간담회가 완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사정으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와의 간담회가 18일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계획했던 일정이 뒤로 미뤄질 것 같습니다. 현재는 1월 20한 7, 8일쯤에 임시이사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절차를 일정을 왜냐하면 한번 결정한 것이 뒤로 미뤄졌기 때문에 그래서 네 분의 후보가 다 참석한다는 것을 전제로 다시 일정을 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만 이사회에 또 이거는 맡길 것 같습니다.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이사회가 그걸 의결해 주시면 날짜를 의결해 주시면 아마 구정이 지난 다음에 임시대의원 총회 그리고 2월 15일 또는 20일쯤에 전국 회원 총회 그렇지만 그것도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통과가 돼야만 전국 총회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